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을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주주권 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경영계가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그리스 선사인 캐피털로부터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약 8,300억 원 규모로 향후 추가로 수주 가능한 옵션 물량 3척이 포함되어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 또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현재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SK그룹의 항공업 진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롯데마트가 내년 상반기 울란바토르에 롯데마트 몽골 1호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몽골 유통그룹인 노민홀딩스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앞으로 10년간 연간 약 34억 원 이상의 롯데마트 PB 상품 공급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유통업자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2297.92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3% 빠진 819.72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는 45,850원에 SK하이닉스는 88,6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까지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0.59% 내린 10만 900원에 오늘 장을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장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오늘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꽤 장중에 변동성이 컸었던 시장인 만큼 장 막판에 좀 장 종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2300선이 이탈이 되는 흐름 속에서 2297.92의 코스피 지수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 장에는 결국 2300선이 좀 이탈이 된 흐름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지수가 다시 2300선 아래로 하락했죠. 사실 장중에는 굉장히 좀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크게 이탈을 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선물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좋지 않았고 오늘도 좋지 않았죠. 사실 지수의 추세가 좋을 때는 지수가 하루 이틀 정도 하락하더라도 종목의 흐름이 좋게 나오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하락하다가 잠시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매매를 너무
크게 하다 보면은 비중을 많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손실이 단기에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무리하지 않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상담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 코너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에서 ETF 상장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잡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인호 연구원님 오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 일단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ETF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도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전 일본 SBI 홀딩스에서 이제 은행이 소유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또 오픈을 했다, 이런 이슈들까지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코인 돋보기 시간에 다양한 이슈 점검하면서 시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호재성 뉴스가 좀 부족했었던 코인 시장 속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들을 또 시장에 어떻게 접목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고민 있으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접수해 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끝자리 0974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화진의 매수가 5,300원에 비중 60%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화진은요, 1.36% 밀리면서 3,26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화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격대가 참 바닥권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추세와 적정 주가 어떻게 될까요? 네, 화진은 적정 주가 7,400원, 비교값은 0.44,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역사상 최고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매우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기 추세는 계속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단기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전 저점 약 3,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가 이제 이탈이 되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화진을 5,300원에 매수를 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3,265원대 되어 있는데 단기는 좀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매수가가 워낙 지금의 종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반등을 기다려도 되냐,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앞으로의 반등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전까지는 거리가 멀죠. 지금 마이너스 3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본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정리를 하시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역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면 또 손절을 해주는 그런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소차 테마주죠. 테마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단기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전까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한 번에 본전까지 노리기보다는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수소차 테마주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흐름을 기대하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잘못하셨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3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보면은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마이너스 30% 정도 가격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락하면은 아무리 좋게 보는 종목이라도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 손절만 해주셨으면은 부담이 없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하기 전에 저점 부근까지 다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계속 홀딩하다가는 손실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해주지 못했는데 다시 빠졌을 때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비중이 많으면 손절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한번 대응을 잘못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부문에서 대응은 잘못됐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해도 충분하니까 일단 단기로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한 후에 저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진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 수주차에 대한 흐름도 짚어드렸고요. 일단 단기 대응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반등이 좀 가능한 흐름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끝자리 266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구산업을 매수가 2,200원의 비중은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짝의 이구산업의 종가는요. 오늘 짝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1,9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구산업이야말로 최저점 찍고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인데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구산업 적정 주가는 3,700원, 비교값은 0.54, 이 종목도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차트 흐름은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화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중기 추세는 현재 여전히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 단기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중기 추세도 조만간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고,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최근의 낙폭이 매우 과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고서 지지가 되는지 좀 중요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구산업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21선에 좀 걸쳐 앉은 상황인데 돌파하고 안착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기는 상승이고 단기 하락 추세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2,2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자,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꼼꼼하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정도까지 다시 하락한다는 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적절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좋았는데 대응이 조금 잘못된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200원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역시 상승 추세에서 기술적으로 120선 이탈을 했고요.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마이너스 17% 될 때까지 홀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졌다가 단기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충분히 본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자는 거죠. 철강금속 업종에 속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은 최근에 대북 테마주들이 많이 엮이면서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흐름인데요.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는 대북 테마주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죠. 그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자체적으로 대북 이슈가 아니면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는 상태죠. 미국에서 쿼터를 적용하는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로 철강금속 업종 자체의 흐름 자체가 업종 자체만의 흐름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흐름이니까 이 북한 이슈가 사라졌을 때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크게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본전에 정리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손절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구산업에 대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반등시를 좀 최대한 활용하셔서 일단 좀 나오시는 전략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5% 대응 전략 이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08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 상선을 매수가 5,520원에 비중은 15%,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현대상선의 종가는 1.51% 상승하면서 4,69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상선도 역시나 남북 테마주로 좀 엮인 상황인데 현재 추세 확인할까요? 네, 현대상선 적정 주가는 2,700원, 비교값은 1.74, 약 2배 정도 고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지금 최근에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기나 단기 추세보다는 워낙에 이제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뉴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인 만큼 관련된 이슈와 뉴스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5,520원이어서 5,000원대 중반인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손절을 조금은 놓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손절가를 놓치신 것 같고요. 현재가 마이너스 14%인데 그래서 더 아래까지 하락했었죠. 그래서 그 대응 자체를 조금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면 마이너스 5% 정리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락하면은 굳이 홀딩하지 마시고 정리를 하자는 거죠. 사실 대북 테마주들이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흐름이 약해졌죠. 대북 모멘텀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전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하셨는데요. 매수 자체도 좀 잘못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0원인데요. 여기입니다. 거의 5,500원 정도죠. 매수를 잘못했다고 하는 건 이전에 흐름이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수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사실 6월 10일에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전에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라도 회담이 결렬되거나 아니면 회담 자체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매수를 지금 그 부근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담 결과 자체가 그렇게 대북 테마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 그런 회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를 서둘렀다는 생각이고요. 종목의 흐름도 보면은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았다는 거죠. 가격적으로도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기술적인 흐름 자체도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가격이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대북 테마가 아니면 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종목이죠.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북 테마도 거의 지금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 특별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강하게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고 일단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 꼭 본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정리 후에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확실하게 어떤 흐름이나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상선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설명을 도와드립니다. 일단 확실한 모멘텀이 나올 때 다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단기로 접근 가능하되 일단 강한 상승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의견으로 단기 접근으로 단기 대응으로 이어가자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59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크리스탈을 매수가 19,150원에 비중은 2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크리스탈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18,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크리스탈에 대해서는 지금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좀 하락한 분위기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크리스탈 종목 적정 주가는 6,600원,
비교값은 2.74, 약 3배 가까이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 보면은 일단 중기적으로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와 이탈이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금 박스권에 있고, 최근 이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탈 지금 추세 확인했는데 현재 가격대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19,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 보합권 마감 속에서도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가 좀 10% 이내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좀 설정 도와주실까요? 네, 목표가는 너무 크게 잡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하락했을 때는 좀 손절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낮으면은 더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50원이죠. 거의 19,000원 부근인데요. 반등이 나오고 나니까 그 이후에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은 가격적으로 편안한데요. 지금은 약간 따라잡은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기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적당한 반등은 가능하지만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흐름 자체가 어떤 뉴스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신약 임상 실험이나 또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 뉴스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게 그 주가의 흐름을 만들기에는 그런 부족한 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또 증명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믿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죠. 그리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종목들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특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끌고 가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단기에 정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적당히 넣으시고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크리스탈에 대해서 목표가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좀 길게 좀 가지 말고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도 10%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볼까요? 끝자리 737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매수가 33,8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스메카 코리아는 2% 넘게 밀리면서 32,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추세 어떻게 될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적정 주가 26,900원, 비교값 1.22, 약 20% 정도 지금 고평가로 나오고 있고, 이 종목도 지금 1월 달에 이제 적정 주가가 고점 찍고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4월하고 이제 5월 달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승폭을 다 이제 반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이고, 일단 이 지금 이제 가로 라인을 그어놓은 이제 32,000원 정도 되는 이 가격대가 본격적인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된 그 이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일단 추세 확인이 됐는데, 중기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33,800원인데 오늘장에는 좀 하락하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짧게 손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본전의 절반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손절 5%, 수익은 15% 이 정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등이 그대로
나와주면 15% 정도 수익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까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가격에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손절 역시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었고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기술적으로나 좋은 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3,800원이죠. 그래서 거의 이 정도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죠. 상승 추세에서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짧게 대응을 하자는 건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볼까요? 화장품주의 대장주죠. 네. 흐름 자체가 역시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화장품주들은 결국은 중국 쪽과 연계된 그런 흐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문제로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역시 북한과 연계된 그런 흐름 속에서 중국 쪽에서도 어떤 그런 희망적인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단기적인 흐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쪽과 연계된 뭐 사드 배치로 인한 그런 보복 조치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100% 해결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그런 흐름 자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과거처럼 엄청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실적이나 꾸준히 좋아지면서 흐름 자체가 좋은데 전반적인 이런 업황의 흐름 자체 그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은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길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5%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절반 매도한 후에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5% 이 정도만 단기로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일단 관련된 화장품 업종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비중을 좀 실으신 만큼 비중 조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비중으로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은 15%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406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LS를 매수가 79,000원에 비중은 2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S의 종가는요. 0.28% 상승하면서 7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LS 오늘장 좀 광고한 마감이 되면서 7만원대는 좀 지켜가는 분위기인데 추세 어떻게 하겠될까요? 네, LS 적정 주가는 162,400원, 비교값은 0.44, 약 2분의 1 이상 저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상승과 하락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중기 추세는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단기 반등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좁은 박스권에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LS 같은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주가 추이하고 좀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작은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79,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7만원 초반의 종가입니다. 오늘장 좀 반등하면서 7만원대를 지켰는데 손실이 좀 꽤 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약간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00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을 이탈하면서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아서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0선 이탈 시까지 기다렸던 게 더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대북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선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런 영향을 조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많이 소멸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역시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주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향후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시간이 지났을 때는 현재
그 주가의 구간보다는 훨씬 아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를 해주시고요. 당분간은 조금 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혹시 나와준다고 하면은 본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흐름 자체가 계속 좋아지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하시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꽤 좀 손실이 크신 상황 속에서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이고요. 이후 정리 이후에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75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앱클론을 매수가 53,400원에 비중은 25%,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앱클론의 종가는 1.90% 밀리면서 5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그래도 5만 원대를 좀 지켜가고 있는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앱클론 적정 주가는 4,700원, 비교값은 10.96, 약 10배 이상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높은 고평가 값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추세 살펴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중기 추세는 이제 하락으로 계속 전환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추세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와 이탈이 반복을 하다가 오늘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계속 이제 지지가 되는지 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뭐 단기 추이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클론도 역시나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잘 상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의 회복 여부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53,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51,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흐름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5% 혹은 본전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은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약업종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또 업종이 반등이 나오니까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흐름 자체가 지수가 다시 꺾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수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400원이죠. 그래서 여긴데요.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저점에서 지금 벌써 단기적으로 60%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60%나 상승했는데 고점에서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잘한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추격 매수 성격이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길게 봤을 때도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적정 주가를 따라가는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최근까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살아있었던 건 바이오 업종이 살아있었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줬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업종이나 지수의 흐름이 꺾인다고 하면 같이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매수가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단기로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에 매도하면은 좋은 상황이고요. 아니면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5% 손절한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클론에 대해서는 좀 높은 매수가가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 염두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본전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갑니다. 끝자리 3613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바이로메드를 매수가 24만 원의 비중은 2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바이로메드는요, 3.72% 밀리면서 23만 5,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바이로메드 종목은 적정 주가가 19,100원, 비교값은 이제 12.35. 이 종목도 이제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그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등이 계속 이제
연속해서 적자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연구개발을 위한 그런 바이오하고 제약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은 이제 꿈을 먹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 보이다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을 시도하면서 단기 추세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중기는 하락, 단기는 상승 추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적정 주가 비교해서 꽤 많은 고평가 되어 있는 상황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매수가가 24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장 그래도 23만 5,800원. 오늘의 하락으로 손실로 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손실로 좀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도 단기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5% 이 정도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가가 너무 높죠. 누가 보더라도 추격 매수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뭐 거의 조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비교해도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에요. 결국은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흐름이었는데요. 정상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그랬다면 이전에 기회가 많았습니다. 고점 이후에 조정받은 구간, 그리고 또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확실하게 120선까지 이탈했을 때 기회가 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셨어요. 최근에도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120선 이탈을 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은 또 단기 반등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격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너무 높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끌고 갈 상황은 아니고요. 역시 업종이 좋지 않은 흐름이고 지수 역시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5% 이 정도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로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이후에 관막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톡에서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세 종목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신규 편입됐던 마니커도 일단 3.3% 수익률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고 계시고요. 코덱스 인버스와 위지트도 여전히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위지트는 10%가 넘는 상황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편입했었던 마니커까지 지금 세 종목에 대해서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 모두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홀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좋죠. 그래서 흐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 목표 수익을 15%로 일단 잡은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봐서 조금 더 끌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목표 수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굳이 15%에서 매도를 안 하고 조금 더 목표 수익을 높여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락해 준다고 하면은 역시 10% 이상 반등을 했던 흐름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본전에는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인데요. 사실 목표 수익을 20%로 잡았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워낙 오늘 강하게 나오면서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조정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대응을 했었는데 10% 이상 상승했을 때 매도를 못하고 조금 아쉬운 상황이 나타났죠. 하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대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본전 근처까지 왔을 때는 본전의 매도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더 아래에서 95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대응에 대한 생각은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 무리한 비중을 가져가지는 마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다시 2300선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흐름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종목들 흐름도 역시 좋지 않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에 반등이 조금 지수가 나오면서 종목 흐름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크게 개선된 게 아니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을 때는 역시 다시 과거의 흐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매매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비중으로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조금의 반등으로 각 종목들에도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좀 추세적으로 일단 전환이 됐다라고 분석하지 마시고 여전히 보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와 위지트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마니커에 대한 부분은 흐름이 좋아서 한 20% 정도의 목표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과 함께 일단 가격대에 유연하게 정리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ETF 상장 결정을 9월로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금융위에서 암호화폐 담당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한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부분은 좀 연기가 되는 부분이고 국내 소식에서는 일단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한다라는 이런 좀 체계적인 과정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 두 가지 소식 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슈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8월 10일 정도에 아마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또 외신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9월 달로 연기가 됐고 현재 지금 엄청난 건수의 어떤 제보를 받고 또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반응은 일단은 굉장히 이거를 우호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빨리 나면 빨리 날수록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매우 좀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한다는 것에서 혹시라도 이 비트코인 ETF가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러면서 거대 자금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때마침 이제 오늘이 제헌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헌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런 제대로 된 이제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또 규정을 만드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차후에 상설기구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비판적인 시각과 그리고 환영하는 시각 두 가지가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이슈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관련된 시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시세가 언제 또 분출이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시세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박스를 두 개를 그려놨고 위에 이제 가로 라인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은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부딪히다가 갑자기 내려온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이 라인이 대충 우리나라 그 원화 가격으로는 한 760만 원 선이고 달러 기준으로는 한 6,8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6,800달러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내려오는 그런 패턴이 또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그 보조 지표를 참고하는 그런 이제 패턴을 참고하는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지금 이제 6,800달러 선 760만 원을 향해서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이 이제 넘어설지 아니면은 또다시 이제 흘러내릴지 매우 중요한 지금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 RSI 보조지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0선이 과매도 그리고 70선 이상이 과매수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선 밑에서 지금 이제 올라와서 현재 지금 7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 상으로도 지금 70선 위에 이제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지금 누적된 이제 평균 매수치가 상당히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세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는, 꿈틀대고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또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뭐 ETF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이슈를 하나 좀 정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3가지 이슈를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이슈는 이제 말씀만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블랙록 관련 이슈입니다. 이제 블랙록이라고 하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ETF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외신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는데, 블랙록 내부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실무 그룹을 결성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매우 큰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급기야 이제 블랙록의 이제 회장은 우리는 이제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해명까지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단기 호재로 받아들였고 현재까지도 지금 이 호재는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알트코인이죠. 이오스 코인이 최근 좀 호재도 있고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오스를 개발하는 그 개발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페이팔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등등의 초기 투자자, 뭐 페이스북에도 투자했던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유명한 이제 우지한 비트메인사의 비트코인과 뭐 알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장비를 개발하는 그 회사의 대표인데, 블록체인 그리고 이 투자 쪽에서 큰 손 둘이 손을 잡고 이오스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오스 코인이 상당히 또 단기에 좀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오스가 6월 달에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나서 곧바로 불과 3일 만에 약 190여 개의 그 이오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그 D 앱이 공개가 되면서 다양한 그 에어드랍, 그러니까 이오스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알트코인을 이제 배당 형식으로 주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오스 램의 시세가 급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스 램이라고 하면 이오스 내에서 그 D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웹하드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일단 좀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이런 또 시세 급변동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슈는 공공기관장 인사할 때 그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암호화폐를 투자했던 이력이 있으면 일단 낙마를 시킨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뭐
암호화폐 투자를 마치 그 투기성으로 일단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규제 혁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과 연결 지어서 약간 좀 이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슈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목요일에도 역시나 이슈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원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